시작할까요? 자, 정부 및 비용력에 들어갑니다. 교재 이론 내용, 문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정부 및 비용력에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 앞에 부분이 문제고 간지 뒤부터 문제집, 기출문제집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페이지를 펴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나와 있고요. 챕터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 부분이고요. 챕터 2가 Not-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 회계 부분입니다. 챕터 1, FA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에서 주로 4절, 7절 위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FA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4절, 7절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우리 이제 정부회계 시간은 이거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할 거거든요. 16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BAR 지금 내용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FAR은 이제 좀 단순한 기본 내용 위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회계 쪽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이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에서 출제가 되더라. BAR, Business Analysis and Reporting 과목 있죠? BAR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BAR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부에게 심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챕터 1 내용이 BAR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챕터 1 전부 다가 BAR 대략 한 10%에서 20% 사이가 출제된다. BAR 쪽에서. 그러니까 BAR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챕터 1 전부 다. FAR 쪽에서는 챕터 1 중에서도 주로 4절, 7절. 그리고 FAR 쪽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BAR 쪽에서는 심화 내용까지도. 심화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더라. 챕터 2는요, 오직 FAR 쪽에서만 출제됩니다.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쪽에서만 출제됩니다. 비영리 회계 쪽은 FAR 쪽에서만 출제됩니다. BAR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챕터 2 비영리 회계 쪽은요, FAR 쪽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랑 심화 내용이랑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AR 과목은 필수 과목이잖아요. 코어 과목이어서 챕터 2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챕터 1을 잘 정리를 하면요, 정부회계 정리하면은 그 마인드를 갖고 우리 비영리 회계 또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지금 목차 비중이 이렇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회계 및 비영리 회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직 분류를 좀 할 때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영리 목적의 조직들, 영리 회사들,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들,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기관, 정부 조직, 이렇게 조직 구분을 또 할 수 있고요. 비영리 조직들, 정부 조직도 아니고 영리 조직도 아닌 비영리 조직들, Not-for-Profit Organization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NPO라고 부를 건데요. NPO,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근데 이게 Public Sector가 있고 Private Sector가 있고 그렇습니다. Public Sector는 Public NPO라고 부르는 국공립 비영리 조직 및 단체. 가버먼트로부터, 이 정부 조직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블릭 NPO, 퍼블릭 섹터 쪽의 NPO, 국공립 비영리 단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부의 인디펜던트한 비영리 단체예요.
정부에 디펜던트한 비영리 단체예요. 그게 퍼블릭 NPO들이고, 인디펜던트한 단체가 프라이빗 NPO들입니다. 프라이빗. 정부의 재정 지원 안 받아요. 프라이빗 NPO들, non-governmental NPO라고도 하고, 퍼블릭 NPO는 governmental NPO라고도 부릅니다. 퍼블릭 NPO, governmental NPO.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governmental NPO이자 퍼블릭 NPO들은 정부의 디펜던트한 조직이다. 정부의 정부의 재정에 의존을 한다. 프라이빗 NPO는 non-governmental NPO라고도 부르고요. 정부 재정 지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인디펜던트한 정부로부터 인디펜던트 조직이다. 그래서 이 둘을 묶고 이렇게 묶어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 회계 기준도 보실 거고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재무 회계 기준도 보시게 될 텐데 이 둘은요, governmental organization하고 그 다음에 이 public NPO들, governmental NPO라고도 부르는 이들은요,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가 재정 공표하는 그러한 이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여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됩니다.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정부회계 기준위원회예요, GASB.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이들 조직, 비즈니스 오거니제이션과 그 다음에 Private NPO, Non-Governmental NPO라고 부르는 이들은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서에 따라야 돼요. 재무회계 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에 따라서 각종 거래 사건들을 처리하여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회계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이쪽이 이제 Governmental Accounting 분야고, 이쪽이 여러분들 하신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분야고, 물론 이제 Accounting Principle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 중급 및 고급 회계 하고 관련된 조직이 이제 비즈니스 오거니제이션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두 부분이 이제 not-for-profit accounting 쪽인데요. not-for-profit accounting 쪽인데요. 근데요, 이쪽 퍼블릭 섹터 쪽, 퍼블릭 쪽 NPO는요, 정부 기관하고 정부 조직하고 똑같은 GASB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 각종 거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회계를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퍼블릭 NPO 거 비영리 회계도 같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정부 회계 쪽에서는 주로 우리 얘네들 위주로 볼 거고요. 얘네들 위주로 정부 회계 시간은 본다. 그러면 이제 얘 것까지 다 이제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다. 퍼블릭 NPO 것까지. 근데 우리 출제 대상이요. 우리가 미국은 정부 단위를 페더럴 연방 정부 단위가 있고 각 주 50개 주 스테이트 가버먼트도 있고 그 밖의 로컬 미국령을 포함한 이제 이 지방 정부 단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정부회계 쪽에서의 출제 범위는 얘네들입니다. 주미 지방정부 조직들이 따라야 되는 GASB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회계 기준. 페더럴 쪽은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은 따로 있는데 시험 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챕터 1을 통해서 이 주및 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체 내용이 BAR에서 기초문제, 심화문제 다 출제되고 FAR 과목에서는 이 정부회계 쪽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일부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영리 조직들은요, 비영리 조직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정부 단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비영리 조직도 이게 캐리고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 쪽, 대학 회계, 교육기관 회계. 그 이제 퍼블릭 섹터 쪽에 교육기관이 있을 거고, 또 프라이빗 섹터 쪽에 있는 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 회계 쪽, 대학 회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 회계. 그 다음에 교육기관 말고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 헬스케어와 관련된 비영리단체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병원이죠, 뭐 하스피럴.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하스피럴, 또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비영리 병원, 뭐 그런 이제 비영리 병원도 있는 거고. HCO 의료기관 회계고요. 주로 병원 회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VHW, 사회복지단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단체들,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조직들로서 그 시민들의 헬스나 웰페어를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 회계에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나머지는 다 other non-profit organization. 종교 단체를 포함해서 나머지 단체들은 other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챕터 2 not-for-profit accounting 쪽에서 보는 것은 이 private sector 쪽, private NPO, non-governmental NPO 쪽 얘네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회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챕터 1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기준들은, 회계 기준들은 주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개스비 스탠다드이구나. 그걸 정리하면 퍼블릭 쪽 NPO까지, 비영리 쪽까지 다 정리가 지금 되는구나. 이제 챕터 2 들어가서는 not-for-profit accounting 쪽에서 이 FAR 쪽에서만 출제되어지는 비영리 회계 쪽 not-for-profit accounting 쪽에서는 이 FASB 스탠다드를 이 프라이빗 NPO들, 프라이빗 얘네들이 따라야 되는, non-governmental 얘네들이 따라야 되는 정부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조직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되어지는 이 프라이빗 섹터 쪽에 이들이 따라야 되는 FASB 스탠다드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중급 회계, 고급 회계는 이제 다른 쪽, 얘긴 거,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는 거, 이 시간에 정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인터미디어트 어카운팅,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5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챕터 1 본격적으로 정부에게 들어갈게요. Governmental Accounting 들어갑니다. 7페이지 Introduction, 자 1절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ccounting. 자, 미국 정부회계 기준은 Federal Government에게 적용되어지는 회계 기준, 그 다음에 State and Local Government에게 적용되어지는 회계 기준, 주 및 지방정부, 요거 얘네들 회계 기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제 범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얘네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을 보셔요. 개스비 스탠다드, 스테이트 가버먼트와 로컬 가버먼트, 주 및 지방정부들, 주 및 지방정부 회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US 실피 시험 출제 대상이 바로 스테이트 로컬 가버먼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다. 표. 그래서 jurisdiction, 페더럴 가버먼트가 따라야 되는 갭은 이제 이분야가 처음 오신 분들 있을 텐데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회계 원칙. 요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거래나 사건들, 역사적인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uthoritative Gap Standard Setting Body, 이 권위를 가지고 이 회계 기준을 재개정하는 기관. Federal Government의 기준은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라는 기구가 제 회계 기준을 재개정합니다. 우리의
공부 대상은 아닙니다. State and Local Government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말씀드린 GASB 있죠?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거 정부회계 기준위원회가 재개정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큰 1번 Ke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ccounting. 초반에는 좀 이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 뭐 이제 조금 들어가서 회계 처리, 거래한 사건들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은 좀 뒤쪽 가서 할 거예요. 뒤쪽 가서. 자, 정부회계 주요 특성 나와 있죠. Governmental Accounting 부분은 주 및 지방정부 조직들,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정부 이용자들한테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될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분야일 텐데요. 우리 이제 Intermediate Accounting, 또 Advanced Accounting과 관련한 Commercial Accounting 쪽 기업 회계랑 마찬가지로 정부 이용자들한테 그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목적 적합한, 관련성이 있는 그런 useful information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동일하고요. 회계 시스템 또 방법 등에 있어서도 Governmental Accounting 분야하고 Commercial Accounting 분야하고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 엔트리 시스템을 쓴다거나 저 복식부기 시스템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거 똑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공공성 추구 등의 어떤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들만의 특수성 때문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하고 다른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먼트 어카운팅이 커머셜 어카운팅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가라 1번에 absence of profit motive. 정부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다.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설립되는 조직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공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되는 조직이 정부 조직인 것이다. 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들은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우리 이제 정부회계 쪽에서는 public utilities다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텐데요. 이들과 같은 public utilities를 수행하는 governmental enterprises,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다. 근데 이제 뭐 공기업들 전기, 가스, 수도 이거는 이제 어떤 필수적인 이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 또 상하수 서비스 또 이 공급 또 그런 걸 받아야 되겠죠. 뭐 가스 공급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해야죠.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거고 가스 공급해야 될 거고 또 상수도 공급해야 될 거고, 그런 이제 소위 이제 가버먼트 엔터프라이즈 그런 경우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정부기관 또 정부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이 동기를 가지고 설립되질 않죠. 공공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이 되는 거겠죠. 그런 차이점. 그래서 국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자원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 제약, 제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해진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resources 조달 및 사용에는 법에 의한 제약, 예산에 의한 제약, 계약에 의한 제약, 여러 가지 이제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조달하는 재정은 원천별로 어떤 사용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 제공자가 리소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가하는 제약 제한 조건들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그러니까 영리 조직들은요, 일반 뭐 회사와 같은 영리회사 같은 영리 조직들은 영리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이윤 추구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각종 이제 사업들을 이제 수행하게 될 텐데, 정부는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로 세법 같은 뭐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및 징수해서 주로 이제 재정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채 발행을 해서 재정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그 자원 채용자들이 이제 자원을 제공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이거 어디다 써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 각종 제약 제한 조건들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8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면 법 규정에 따른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사용해야 된다. 일반 기업과 차이나는 점, 법과 지금 법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제 세법, 또 세법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징수도 할 수 있고 또 사용도 할 수 있다라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펀드들, 기금들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법규 형태로 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대로 행정부는 이제 그 재정 집행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산 집행 행위는 예산에 따라 이제 재정을 집행하는 행위는 곧 법 집행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이제 사용. 하위 정부들은요, 이렇게 어떤 재정 독립성이랄지 재정 건전성이 또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상위 정부로부터 각종 이제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그 정부 조직이 각종 이제 목적 사업들을 갖다가 수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상위 정부가 그냥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이제 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한테 그랜트 같은 거 지급하면서 보조금 같은 거 주면서 restriction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restricted grant라고 부르는데, 주정부가 시정부한테 어떤 한 시정부한테 restricted grant를 줘요. 어떤 restriction을 가했냐면, 이거 경찰들 훈련비로 써라. 경찰들 재훈련비로 써라. 그래서 police retraining 비로 꼭 써. 다른 정도로 사용하지 마. 이 재정은 그런 식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하위 정부는요, 시정부는 반드시 주정부가 요구하는 이 restriction에 따라서 경찰들 재훈련비 용도로만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쉽게 못 쓰겠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되겠죠. 또 소방트럭 취득비로 꼭 써. 그러면 소방트럭, 파이어트럭 취득하는 용도로만 상위 정부부터 받은 보조금을 또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부자의 제약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그러니까 정부의 지방정부의 재정의 원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재정의 원천, 파이낸싱 소스들 중에서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 제약 제한 조건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이 재정을 조달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재정의 원천 중에 하나 기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시민이 시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거고. 응? 그래서 시민이요. 시립 도서관을 이용을 하다가 시립 도서관 상태가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고, 그래서 시정부에 기부를 좀 하면서 컨트리뷰션 하면서, 이거 시립 도서관 어떤 환경 개선비로 꼭 써주세요라는 또 제약을 가하고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시정부는 그 기부받은 돈으로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시립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비로 꼭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게 또 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7페이지 아래쪽 다시 되돌아와서 양가리 2번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재정을 조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restriction이 가해진다라는 특징이 있더라. 일반 영리 기업 같으면 자기네들이 각종 굿즈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렇게 돈을 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렇지 않다.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소스의 조달 및 사용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법, 그리고 예산, 그리고 계약 등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즈니스 와일드들은요, 이윤축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가니제이션은 아니라는 얘기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 또 예산 등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 8페이지 양괄호 3번. 자, emphasis on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더라. accountability, 다른 말로 책임 추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산의 사용에 있어서, 재정 사용에 있어서, 누군가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public accountability를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쪽은요, commercial accounting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유용성 이외에도, 뭐 정부회계도 기업회계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이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용을 하려 할 텐데, 그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부합되어지는 목적에 적합한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점, 뭐 동일한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부는 더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것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더라.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가 뭔데? 공공 책임성이라는 게 정부의 이 재정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겠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보 이용자들이 지금 제공되는 정보를 통하여 이 보고 정부의, 이 리포팅 가버먼트의 public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integrated approach라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integrated approach, 통합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주민 지방정부들은 보고하세요. 보고를 함에 있어 가장 최고의 목적은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한 해 동안의 public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거를 paramount한 objective로 두고 보고하세요. 그게 맨 위에 objective예요.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 재무보고를 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을 정부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공공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public accountability의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 요소로서 interpeer equity라는 용어 나오죠. 기관 간의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관 간의 형평성도 좀 평가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하세요. 기관 간의 형평성? 기관 간의 형평성, 우리 이제 public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요. 왼쪽에 살짝 그림 9페이지 보시면 operational accountability라는 게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fiscal accountability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어요. 다 public accountability들이거든요. 공공 책임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왼쪽 표를 통해서는 정부 이용자들이 operational accountability, 정부 운영상의 회계 책임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의 표를 작성 공시하세요. 오른쪽 표는 정부 이용자들이 이 보고 정부의 public accountability 중에서도 fiscal accountability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이 표를 작성 공시하세요, 공표하세요 라고 개스비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이라는 것은, 정부의 운영, government operation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부의 주된 운영 활동은 뭐예요? 공공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 그래서 왼쪽 표를 통해서는 뭐라고 보여요?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라는 용어가 보이죠?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 정부 단위 재무제표라는 건데, 이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를 통해서는 이 보고정부가 한 해 동안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였고요,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가까운 이런 이제 장래도 이런 서비스들,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입니다. 왼쪽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라는 게,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 이용자들은 이 보고 정부의 operational accountability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그럼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 이 각종 공공 서비스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 치안, 소방, 안보, 국방, 등등등, 교육 사업, 또 문화 및 여가 사업, 등등 각종 이 기능들을, 각종 이 펑션들을 정부 조직들이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가 오퍼레이셔널 어카운터빌리티 가버먼트 와이드 쪽이라면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을 텐데요. 재정을 도대체 어떤 소스들로부터, 어떤 원천으로부터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관리 및 또 어떤 공공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얼마씩 사용했느냐라는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게끔 오른쪽에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기금 단위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 공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스컬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재정적 회계 책임. 재정상의 회계 책임, 왼쪽은 운영상의 회계 책임. 그래서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들 이런 표를 통해서 오퍼레이셔널 어카운터빌리티, 피스컬 어카운터빌리티를 정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요. 아까 다시 그 9페이지 메뉴에 어카운터빌리티, 퍼블릭 어카운터빌리티 하나의 컴포넌트 요소로서 인터피어 레코티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게스비가 또 요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의 임기간의 형평성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더 짧게는 회계 연도 간의 어떤 형평성. 그러니까 이어 1이라는 회계 연도가 있다. 이어 1. 이제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주민 지방 정부들은 각종 이 대민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을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이어 1 한 해 동안 시민이면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 1에 소위 이른바 이 세입과 세출은 이제 재정 지출을 말하는 거고 세입은 이제 들어온 재정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예산에 따라 할 텐데 예산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흑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균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예산은 세출 나가는 돈과 세입을 똑같게 맞춘 예산이 균형 예산 밸런스드 버짓인데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재정 적자가 나는 해가 잘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어 1에 만약에 재정 적자가 났다.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재정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세입은 90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10이 모자랐던 거죠. 10을 커버를 못했어요. 올해 세입 갖고 세출 100을, 올해 세입 90 갖고 세출 100을 커버 못해서 올해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90 갖고 100을 커버 못했어요. 10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그 10은, 재정 적자 10은 이미 공공 서비스는 이어 1에 시민들한테 다 제공돼버렸는데 그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페이먼트 버든은 누가 지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로 future citizen들이 미래의 텍스페이어들이 미래의 납세자들이 이미 지출된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지출된 재정 지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들이 지게 될 수 있을 거다. 당장 이어 2 세금 더 징수합시다. 이어 1에 난 재정 적자 그거 좀 메웁시다. 이런 게 이제 짧게는 회계 연도 간의 기간 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이용자들은 올해 세출을 세입 갖고 커버했네 못했네. 어느 해는 커버하는 해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해는 커버 못하는 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평가할 수 있게끔. 올해 재정 지출이 100이었는데 세입이 110이 들어왔다라는 보고서야. 그럼 이제 정부 이용자들, 여러분들이 정부 이용자들 입장이 한번 대보신다면, 올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출 100을 올해 세입 110 갖고 커버하고도 재정 흑자가 났네. 미래에 또 쓸 수 있는 각종 사업비 쓸 수 있는 흑자가 났네. 미래 납세자들한테 당해 어떤 제공된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출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네. 쉬프팅되지 않겠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 상황이라면, 미래 납세자들한테 이 재정 부담이 전가되겠네. 전가될 수 있겠네.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인터페어 레코티도 정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하라. 그래서 짧게는 회계 연도간이도 되지만 뭐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임기간, 대통령의 임기간일 수도 있겠죠. 주지사의 임기간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지사의 임기기간 동안 이 부채가 주의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다. 혹은 이제 뭐 재정 흑자가 많이 지금 났다. 국가 부채가 정부 주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그 다음 임기에 또 뽑아줄 건가 우리가 이제 voter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제 voter 입장이 돼본다면 voter로서의 이용자라면 계속 그 사람을 지지할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지지를 할 건가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보고서 정부 이용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용자들로는요.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에 맨 위를 보시면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의 목적. 그래서 정부의 재무정보 이용자들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텍스를 페이하는 자들, 납세자. 내가 정부에 낸 세금을 지금 낭비하지 않고 각종 정부의 이센셜 펑션 수행 및 각종 프로그램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 낭비 없이 잘 집행했는가 궁금할 수 있겠죠? 세금 낸 납세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텍스페이어들도 이용자, 재무정부 이용자들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voters, 유권자들 지금 지금 집행기구들을 계속 지지할 건가? 지금 또 뭐 정권을 지지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텍스페이어나 보터들로서의 시리즌들이 이제 이용자 될 수 있고요. 또 legislative and oversight bodies 의회 및 감독기관. 의회 예산 승인해줬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법규 형태로 예산이 통과된 건이에요. 그거를 행정부가 지금 법규 형태로 통과된 예산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집행했나? 의원님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예산도 관여하지만 또 결산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대로 잘 집행했나? 결산 보고도 받고 감독기관 각종 감독기관도 혹시 예산 낭비 없었나? 정부 이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investors and creditors 투자자, 채권자, 투자자 이 지방정부가 발행한 공채 매입할까 말까? 매입해도 될까? 투자할까 말까? creditors 돈 빌려준 거 지금 채권 매입해준 거 이거 다시 상환받을 수 있을까? 이자 제때 지금 받을 수 있을까? 미국 도시 파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 재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빵꾸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이제 해당 지금 그 정부 조직에 뭔가 어시스턴스를 받는다거나 지금 뭔가 그 재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 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reditors 등등등 다양한 지금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는 10페이지 상단 이 financial reporting 재무 보고를 통해서 이들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economic decision 경제적 의사결정 이 공채에 투자할까 말까 social decision 집회를 할까 말까 사학연금이 지금 뭐예요 연금이 완전 바닥났다는데 우리 집회 할까 이런 이제 사회적 의사결정 political decision 이 정권 계속 지지할까 말까 정부가
voter 입장, political decision, 정치적 의사결정 등등등 여러 이제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할 것이며 정부 이용자들이 해당 정부의 stewardship과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stewardship 평가라는 것은 맨 밑에 풋노트, stewardship이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 및 보고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을 stewardship이라 한다. 다시 앞쪽으로 와보세요. 9페이지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이게 지금 주민지방정부들의 지금 재무보고에 있어서의 큰 틀이거든요. 큰 틀이에요. 9페이지 요 그림만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놓고 계셔도 정부 회계 쪽과 관련된 문제 한 3분의 1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회계 쪽 문제는 가버먼트 어카운트 쪽 문제는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넣어놓으셔야 되는 표거든요. 9페이지가. 그래서 메뉴의 재무보고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정부 이용자들한테 이 보고 정도의 Public Accountability 공공회계 책임을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시고요. 인터페어 레코드도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 하시고요. 즉 가장 간단하게 이 보고 연도, 보고 대상 연도에 세출을 세입받고 커버했냐 못했냐. 그게 이제 인터페어 레코드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어 레코드. 그래서 재정 적자 났냐 흑자 났냐 이거죠. 이걸 한 해 동안 보고 대상 연도 한 해 동안 재정 적자가 났으면 미래 납세자들이 이제 또 어떤 버든을 시프팅 받을 수 있는 거고, 재정 적자가 났다면 그렇지 않을 거고, 뭐 그런 것들 평가할 수 있게끔 재무보고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개의 리포팅 리ኳ이먼트, 미니멈 리포팅 리ኳ이먼트가 존재합니다. MD&A라는 거 보이죠? MD&A.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에서 매니지먼트의 디스커션 및 어널리시스 내용, 재무보고 설명 및 분석. 이거 일반 기업들의 애뉴얼 리포트, 일반 기업들,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의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애뉴얼 리포트.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 애뉴얼 리포트 PDF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일반 기업들의 애뉴얼 리포트에도 MD&A 섹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 앞에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어널리시스 섹션이 들어가요. 각종 그래프, 그림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해갖고 이 유저들이 애뉴얼 리포트 유저들, 사용자들이 이질리 리더블한 폼으로 제공을 해줘요. 읽기 쉬운 어떤 그러한 이제 형태로 기본 재무제표 앞에 사전에 당의 어떤 경영적인 성과랄지 경영 성과 그런 것들을 기재해주는 섹션이 MD&A 섹션입니다. 정부의 애뉴얼 리포트도 MD&A 섹션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적인 성과 같은 거 미리 기본 재무제표 앞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뒤에 오게 될 기본 재무제표를 지금 작성 공표하는 어떤 목적이랄지 그런 간단한 설명도 좀 넣어주고 그게 이제 MD&A 섹션입니다. 다음 이제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양대 재무제표가 존재합니다.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s 왼쪽, 오른쪽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s. 정부 단위 Government Wide, 기금 단위 Fund Based. 양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세요. Integrated Approach. 이유는 이 양대 큰 표들을 정부 이용자들한테 작성해서 공시하세요. 이유는 아까 정부 이용자들이 아주 다양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이 정부 이용자들, 사업보고서 이용자들에 비해서 정부의 사업보고서에 지금 이용자들이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아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또 정치적이든 각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애뉴얼 리포트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 정부의 애뉴얼 리포트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 이용하는 목적들에 이렇게 관련성 있는 적합한 어떤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이 보고정보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의 연차 보고서, 지금 사업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의 어떤 이용 목적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서 표 몇 개 갖고는 그들 다양한 유저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들 각각의 필요성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애뉴얼 리포트 이용자들의 이용의 필요성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표 몇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양대 재무제표를 그럼 작성 공시하세요. 그래서 가버먼트 와이드 쪽을 통해서는 오퍼레이셔널 어카운터빌리티 평가와 동시에 좀 롱텀 뷰로 보고를 해주고요. efficiency, effectiveness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당의 지금 각종 그 퍼블릭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어떤 지금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고 또 향후에도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는 이 피스컬 어카운터빌리티 평가할 수 있게끔 재정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을 했느냐 한 해 동안. 그래서 쇼텀 뷰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공시하시고요. 퍼포먼스 평가할 수 있게, 성과 평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컴플라이언스,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대부분이라 그러는데 정부의 특성상 그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대로 잘 예산을 집행했는지, 재정을 집행했는지도 정부 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즉 컴플라이언스도 평가할 수 있게끔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작성 공시해 주세요. 이겁니다. 다 정부 이용자들의 필요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reconciliation 보이실 거고, 이 지금 항상 기본 재무제표라 함은 모든 표들, 모든 이제 이 각각의 목적이 있는 이 표들 플러스 그 표에 있는 숫자들에 대한 understandability를 높여주기 위한, 정부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주석 공시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note disclosure. 거기까지가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거기까지가.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가버먼트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노트 디스클로저까지가, 노트까지가, 주석 공시 사항까지가 기본 재무제표라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 이 기본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외부 오디터, 인디펜던트 어디터, 익스터널 어디터들이 감사에서 감사 의견 표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본 재무제표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물론 이제 앞뒤 내용까지 감사도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기본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 의견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 외부 감사인에.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어카운터빌리티 쪽, 가버먼트 와이드 쪽은 오버뷰를 보고하는 게 목적이다. 오른쪽 펀드 베이스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쪽에서는 디테일을 보고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노트 D를 이어서 RSI는 원 용어가 밑에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Required 되어지는 기본 재무제표 이외의 부속적인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RSI, 필수 부속 정보라고 부르고요. 근데요, RSI, R는 MDNA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R는 MDNA. MDNA도 RSI 섹션이에요. RSI의 required는 누가 require 하고 있는 거냐면, 이 GASB가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야! State Government나 Local Government 당신들, 애뉴얼 리포트를 또 공표함에 있어서, 작성해서 공개 발표함에 있어서,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뒤로, 요러한 정보도 같이 공표해주세요. 그게 GASB가 이들 스테이트 로컬 가먼트에게 require 하고 있는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입니다. 기본 재무제표 이외의 부속 정보들. 근데 순서상 RSI 중에서 MD&A는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에 이전에 위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이랄지 그런 것들을 앞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 행정적 성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올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MD&A라는 RSI는. 하지만 나머지 RSI는, MD&A를 제외한 나머지 RSI는 앞에 붙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RSI 섹션만 더 길어지죠. 앞에 붙이면. 그냥 앞에 MD&A만 해도 꽤 많은 페이지를,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RSI는 기본 재무제표 뒤에 붙여. 노트 디스클로저 뒤에 붙이세요. 그 얘기예요. 리쿼드 지금 RSI, R는 MD&A. 그러면은 개수가 몇 개예요? 5개 나오죠. MD&A,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s,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s, Notes, RSI, R는 MD&A. 5개. 이게 Minimum Reporting Requirements예요. 최소한 얘네들은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
자, 가버먼트 와이드 쪽 스테이트먼트를 살짝 왼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두 개 표가 보여요. 스테이트먼트 두 개가 보여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넷 포지션, 재무상태 표예요. 순 재무상태 표, 넷 포지션. BS급입니다. 밸런시트, 일반 기업들의 표들 중에 재무상태표 급. 그러니까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이 보고 정도의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인데요. 그 밑으로 쭉 따라 내려보면 Full Accrual, Economic Resources라는 용어 보이시죠? 회계 인식 기준은요, 완전 발생주의를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및 보고 대상인 자원은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을 측정하여 보고하세요. 정부 이용자들한테. 이러한 이제 회계 인식 기준 및 또 소위 Economic Resources Measurement Focus라고 부르거든요. 측정 초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어떤 의미의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 이 얘기인데,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그래서 BS급 하나, IS급 하나. BS급은 Statement of Net Position이요. IS급, Income Statement급, 손익계산서급. 그러니까 Statement of Net Position은 딱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인 거고, 딱 특정 시점. 그 다음에 Statement of Activity라는 것은 한 회계 기간 동안, 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기간 정보, 손익계산서급인 거죠. Statement of Activity, 활동보고서. 손익계산서급, Income Statement급이에요. 그러니까 BS급 하나, IS급 하나. 이렇게 지금 이 GW,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의 표들이 딱 그 두 개예요. BS급 하나, IS급 하나. Statement of Net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그래서 오버뷰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예요. Government Wide는. 그러나 펀드 베이스드는요, 디테일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표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 표 개수가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또 2개짜리 있고 총 7개의 표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7개의 표들을 보고해야 돼요. 근데요, 훨씬 디테일한 지금 정보죠. 디테일한 회계 정보인 거죠. 8페이지 다시 가서 양가로 4번. 8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면 Use of Fund Accounting, 기금 회계의 사용 및 Recording of Budget, 예산의 기록.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가 조달하는 자원들은요, 리소시즈들은 소스이즈별로, 재정의 원천별로, 조달 원천별로 또는 usage, 사용 목적별로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제약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요. 영리조직이 아닌 관계로 해당 정부는 이러한 제약과 조건에 따라 자원을 조달하고 재정을 조달하고 사용도 하야 하며 더 나아가 이에 관한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제약에 따라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별로 또 혹은 달성해야 될 objective별로 여러 개의 펀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이 소위 펀드 카운팅,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펀드 타입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 오른쪽 하단 일단은 캐리고리, 펀드 캐리고리가 3개가 있고요. 하나가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정부형 기금, 또 아래쪽 내려보면 프로프라이터리 펀드 캐리고리, 자립형 기금, 그 다음에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 수탁형 기금. 다 앞으로 보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다 반복될 겁니다. 자,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에 속하는 펀드 타입들 5개가 보입니다. 제너럴 펀드, 스페셜 레비뉴 펀드,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데트 서비스 펀드, 퍼머넌트 펀드. 여기서 제일 메이저 기금이 제너럴 펀드예요. 일반 기금, 일반 회계. 그 다음에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 거 펀드 타입 2개, 엔터프라이즈 펀드, 기업 기금, 그 다음에 인터널 서비스 펀드, 내부 서비스 기금. 그 다음에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에 속하는 펀드 타입 4가지가 있습니다. 펜션 트러스트 펀드, 연금 신탁기금, 공무원 연금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투자 신탁기금, 프라이빗 퍼포즈 트러스트 펀드, 사목적 신탁기금, 커스터디얼 펀드, 보관기금. 그래서 11개 타입, 5개, 2개, 4개에서 11개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각 펀드별로요, 각 펀드 타입별로 재정의 조달부터 관리, 사용, 즉 집행까지 각 펀드별로 따로따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해서 거래나 사건들을 회계 처리를 해서 표를 각각 만들어야 되고요. 각각 만들어서 이제 익스터널 리포팅 목적상, 외부 보고 목적상 그걸 컨비네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표 안에 여러 이 펀드들 정보를 다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 재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펀드 어카운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조달하는 재정은 대부분 이게 뭐 영리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거나 세금 뭐 함부로 부가 징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예산대로 이 재정 집행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 승인난대로 재정 집행을 지금 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예산 승인난대로 각각 각종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이나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의 원천별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대부분이다.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 각각 경찰 훈련비로 써야 된다. 소방차 취득 용도로만 꼭 써야 된다. 공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은 공채 지금 발행 조건이 또 딸려 있을 수 있어요. 공채 발행 대금을 그 조건대로 집행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아까 기부자가 뭐 기부 계약 한 내용대로 꼭 그 기부금을 사용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요, 하나의 그 기업처럼 하나의 회계 실체로서 각종 이런 관련 거래 사건들을 다 하나의 회계 실체 안에서 다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재정 조달부터 관리하고 또 집행을 제대로 그 각종 구성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에 따라 했다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의 표에 다 뭉뚱그려서 보고를 해보세요. 이게 이 재정 집행은 어떤 그 재정 조달한 것 갖고 지금 집행을 했지? 정부 이용자들이 잘 못 알아먹을 거야. 심지어 관리자들도 잘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에 따라서 재정을 조달할 때부터 별도 기금을 하나 만들자. 기금을 설정하자. 그래서 각 기금별로 재정 조달부터 또 관리 사용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서 따로따로 보고해주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제약 제한 조건 잘 컴플라이언스 했거든요 라고 정부 이용자들한테 증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가했던 제약 제한 조건대로 집행했네 라고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펀드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대차가 일치하는 계정들을 갖고, 계정 과목들을 갖고 회계 처리를 하는 별개의 하나하나 회계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실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금 하나하나가 다. (8페이지) 양가로 4번의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기금 회계 왜 쓰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또한 정부 예산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정부 예산은 기업 예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의회에서 법규 형태로 이렇게 통과되는 것들은. 그래서 법에 따라 버짓을 채택해야 되는 펀드들, 특히 이제 제너럴 펀드, 아까 잠깐 펀드 11개 중에서 제일 메이저급이다. 제일 주요하고 중요한 펀드다. 일반 기금이거든요. 제너럴 펀드. 걔네들 반드시 법적 예산을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펀드들은 버지터리 어카운트들을, 예산 계정들을 공식적인 포멀한 가버먼털 어카운팅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버지트리 어카운팅 예산 회계를 보실 거거든요. 예산 회계 처리 목적상에 예산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버지트리 어카운트들이라는 게 있어요. 버지트리 어카운트들. 이 예산 처리만 관련한 계정 과목들. 예산과만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존재해요. 근데요, 여기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포멀한 governmental accounting 시스템 안에 입력시킵니다. 예산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시켜요. 세출 예산 얼마 통과됐고, 세입 예산 얼마 통과됐고, 기타 세출 예산, 기타 세입 예산 얼마 통과했어. 그래서 재정, 흑자 예산이 편성됐어, 적자 예산이 편성됐어. 그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중에 들어서면 실제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이나 이벤트들, 거래 사건들을 진짜 리얼 어카운트 계정 갖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중에 중간중간마다 예산 계정 과목들이 입력됐다가 다시 제거했다가 여러분들이 리코딩 했다가 다시 일리미네이팅 시켰다가 해야 되는 버지트리 어카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되자마자 기초에 그 기록했던 걔네들을 또 나중에 회기 말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걔네들은 임시 계정들이기 때문에 템포러리 어카운트들이기 때문에 리얼 어카운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클로징 마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거래나 사건들을 이 시스템에 가문터 포멀한 공식적인 이 정부에게 시스템 안에 실제 거래나 사건들이 기준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중간중간마다 예산 계정도 같이 입력했다가 제거했다가 이런 처리가 이루어짐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지금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기록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실게요. 자, 이래서 커머셜 어카운팅 시스템은요, 기업회계 시스템 쪽은 버짓과는 별도다. 예산은 예산대로, 또 실제는 실제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회계 중에는 실제 거래나 사건들만 해당 시스템에 이제 시스템에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차이점도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양가로 5번. Use of current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 and modified accrual basis. current한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의 사용 및 modified accrual basis, 수정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회계는요,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해요.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은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들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올해 레비뉴가 지금 어떻고 익스펜스 그 레비뉴 프로덕션을 위한 related expense들이 얼마 비용이 발생했고 또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게인들, 로스들. 그래서 당해 회기 동안 한 회기 동안 네팅 쳐봤더니 결과값이 넷 인컴 단기에 순이익이 났더라 혹은 단기에 순손실 넷 로스가 났더라.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봤더니 결산 내용 반영해봤더니 기말에 재무상태표일 현재 파이낸셜 포지션이 이렇더라. 근데요, 우리 정부 쪽에서는요, 오른 9페이지의 표에 펀드 베이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쪽에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에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가 지금 공개해야 되는 공시해야 되는 표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가버먼털 펀드 바로 위에 밸런스시트 보이시죠? 재무상태표 말 그대로 BS.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글이 그 밑에 점이에요. Statement of Revenues, 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s. 수익 지출 및 기금잔액 변동 보고서. 이게 IS급이에요. 근데 이 두 표를 지금 작성 공시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 그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 current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financial resources, 재무자원들. 유동성이 있었던 재정, 당해 발생한 expenditure 지출 용도로 available한, 사용 가능했던 재정, 그게 current한 financial resource이거든요. 당해 유동성이 있었던 재무상 필요한 재정들, 자원들.
current financial resources.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의 이제 제너럴 펀드가 주로 이제 이 보고 정부의 이센셜한 펑션들, 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처리하는 게 일반 기금이에요. 제너럴 펀드.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펀드는 반드시 법적 예산을 채택해야 합니다. 의회 승인을 꼭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대로 올해 잘 집행했느냐 또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재정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그거 정부도 인터프레 에코티 평가를 위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요. 해서 지금 가버먼트 펀드 딱 하나만 지금 생각할게요. 가버먼트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유저들은 인터프레 에코티 같은 거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올해 세출을 세입 갖고 커버 했냐 못했느냐. 그러려고 봤더니요. 이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하면 그런 보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돼서 올해 유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무 자원들이 그런 재정이 얼마나 유입됐고 얼마나 유출이 돼서 올해 재정 흑자 났습니다. 적자 났습니다. 요거를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해줄 목적으로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저먼트의 포커스로 삼는 게 아니라 커런트한 파이낸셜 리소시즈만을 매저먼트 목적상의 포커스로 삼습니다.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따라 잘 집행했냐? 대부분의 예산 집행은 제너럴 펀드가 하게 되는데요. 제너럴 펀드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 같으면 요 표를 통해서 가버먼트 펀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예산대로 잘 집행했나 볼 수 있고요. 또 올해 이제 이 세출을 세입 갖고 커버했냐 못했냐, 미래 납세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필요로 하는 유저들도 이 표를 보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각종 그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 잘 컴플라이스 했느냐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는요.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는 유동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사용 가능한 재정이 얼마 유입됐고 얼마 유출이 돼서 올해 재정 흑자 났습니다. 적자 났습니다. 그거 보고가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전 발생주의를 쓸 수가 없어요.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만큼은 재무보고 목적상 거래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정 발생주의를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그게 modified accrual basis예요. 기본 발생주의에다가 현금주의 성격이 섞여 있어요. accrual basis에다가 cash basis 성격을 지금 더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modified accrual basis예요. 수정 발생주의.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금주의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고 목적 달성 때문에 그래요.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만 그래요. 나머지 밑에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나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는 이 9페이지 왼쪽 하단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저먼트 포커스로 하고 풀 어크롤 베이시스를 지금 사용해야 된다. 자, 8페이지 아래쪽 좀 보고 쉬실게요. 양가로 5번에 자,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 공공안전, 뭐 폴리스, 파이어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안전, 퍼블릭 워크스 공공사업 등 정부의 이센셜 펑션을 주로 수행 및 처리하는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가 바로 파이낸셜 포지션, 기말 재무 상태랑 당의 오퍼레이팅 리절츠 한 회기 동안의 운영 성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픽스드 에셋, 롱텀 뎃을 제외한 고정자산, 고정부채 제외한, 즉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우리 얼마 있어요? 이 비유동부채가 얼마 있어요? 그거 보고 목적 아님.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의 보고 목적 아님. 그래서 걔네들 말고 current financial resources만을 측정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정부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current financial resources의 current financial resources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어. 완전 발생주의 못 써요. 수정 발생주의 써야 돼. modified accrual basis, modified accrual accounting, 수정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한다. 이는 정부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인터프레트 에쿼티 측정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정부 어카운터빌리티 평가해야 되고 법 예산 제약 등의 준수 여부, 컴플라이언스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보실 거다. 그러면 뭐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너럴 펀드가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제너럴 펀드가 일반 기금이 퍼블릭 세이프티 폴리스 생각을 해보시면요. 폴리스 경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 차량, 경찰 버스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 그런 지금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을 수행하려면 아까 파이어 트럭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비유동자산 아닙니까? 유형자산 아닙니까? 그네들도 유형자산 있네. 유형자산 취득하고 사용하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의 보고 목적은 우리 장기간 쓸 수 있는 롱리브드 에셋, 즉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이만큼 있습니다. 현재 재무상태표 현재 그거 보고 목적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갚아야 될, 미래에 갚아야 될 비유동부채 이만큼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고 목적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 관련 활동 할 거 아니냐. 장기채도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찰 차량을 취득한다면, 우리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주먼트 포커스를 한다면 일반 기업들, 비즈니스를 위한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차변에 대비 쪽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페이어블이든 캐시든 어쨌든 차변에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한 법정 내용 윤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까나가죠. 근데 정부형 기금, 특히 제너럴 펀드는 그거 보고 목적 아니에요. 여러 해 거쳐 쓸 수 있는 차량 운반구가 이렇게 올해 지금 재무상태표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 목적 아닙니다. 올해 경찰 차량을 취득했으면 그냥 익스펜디처야. 경찰차 취득으로 인해서 올해 세출이 이만큼 있었습니다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차변에 카 이런 거 아니야. 폴리스 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익스펜디처. 지출. 오른쪽은 페이어블이든 캐시든 그렇고 왼쪽이 카가 아니에요. 폴리스 카가 아니야. 비유동자산이 아니야. 그냥 지출이야. IS급으로 처리해버려. IS급으로. 비용 처리하듯이 해버린다고요. 올해 경찰차 취득으로 인해서 이만큼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버립니다. 처리 및 보고합니다. 장기채를 발행을 했다. 차변에 캐시 들어왔다. 대변에 일반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점도 포커스했다면 5년 뒤, 10년 뒤에 갚아야 될 본주 페이어블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채. 근데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 제너럴 펀드는 오른쪽에 본주 페이어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갚아야 될 장기성 부채가 이만큼 있습니다가 보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정으로든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냐?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재정을 조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비뉴는 아니고 오른쪽에 레비뉴는 아니고 그러면 레비뉴 이외의 기타 재정 원천이라는 계정으로 마치 레비뉴 처리하듯이 레비뉴 손익계산서답의 상해 레비뉴하고 개인 처리하듯이 레비뉴 이외의 other financing sources라는 계정명으로 처리케 되어 있어요. 즉 IS급으로 반영이 돼. 올해 장기채 발행으로 인하여 이만큼 올해 지출 용도로 세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current and financial resources가 inflow 됐었습니다. increase 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BS상에 non-current asset 비유동자산 없어. non-current liabilities 비유동부채 없어. 쉬었다가 9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수석은